들판을 가로지르는 그림자. 1980년대 초 산시성 상락구 외딴 시골 마을 평야에는 새벽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안개 사이를 헤집고 일용직 노동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오싹한 불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농민들은 등을 구부리고 논밭을 향해 걸었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그러나 최근엔 그 고요조차 사라졌다. 사람이 하나, 둘, 그리고 또다시 사라졌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몰랐고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침묵했고 밤에는 두려움에 떨었다. 희미한 등돌 아래 모여든 이웃들은 자기 자식, 형제 또는 남편의 실종 소식을 속삭이며 서로 의심과 공포를 나눴다. 가끔 바람결에 흘러드는 듯한 비명소리와 먼 곳에서 울리는 개 짖는 소리가 밤을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다. 집집마다 문과 창문을 꼭꼭 걸어 잠갔고 아이들은 엄마 품에 꼭 안긴 채 두 눈을 질끈 감고 잠들었다. 어느 집에서는 어린아이가 이불 속에서 엄마, 바깥에 누가 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라며 울먹였고 어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공포의 중심에는 그 누구보다도 평범해 보였던 농부 롱즈 이민의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져 갔다. 그는 매일 넉넉하지 않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언제나 길모퉁이, 장터 혹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어슬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반짝이고 늘 주변을 관찰하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와 눈이 마주치면 한기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그의 집은 마을 변두리, 한기가 가득한 습지 옆에 있었다. 낡은 집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알 수 없는 기호를 새긴 듯 희미한 흠집이 있었고 밤마다 어디선가 매캐한 썩은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웃들은 아무리 급해도 절대 그 집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다.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다가가면 시야 밖 어딘가에서 갑작스레 감시라도 당하는 듯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소녀 쉬인이 한밤중 우물가에서 검은 그림자를 봤다고 내뱉었을 때 온 마을에 또 한 번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 그림자는 키가 크고 말이 없었으며 머리 위에는 낡고 더러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서 롱즈 이민의 집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마을 롱즈 이민 때문일까?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진심이 방 안을 맴돌았다. 한편 빛을 켤 수 없는 그 집 안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밤마다 메아리 쳤다. 나무 계단 위를 오르는 뚝뚝 끊기는 발소리, 벽을 두드리는 등타금, 그리고 침묵과 침묵 사이 누군가 숨을 헐떡대는 듯한 기이한 소리. 때론 분명히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리기도 했고 때론 물에 둥둥 떠있는 시체가 읊조리는 저주처럼도 느껴졌다. 자정이 살짝 넘은 어스름한 시간, 누군가는 창밖에서 하얀 선이 유리창을 긁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밤 이슬이 내릴 즈음이면 롱즈 이민의 집 굴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줏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웃 노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마을에 마가 깃든 게야. 아니면 롱즈 이민이 들인 욕이겠지. 불안과 공포, 애써 외면한 의심,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밤을 가르는 참혹한 침묵.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누구도 몰랐다. 그 저택의 땅 밑, 차갑고 축축한 흙 속에서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영원히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차가운 흔적의 퍼즐. 5월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람이 거칠게 불던 밤. 허우이딩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 속에서 잠을 설쳤다. 그는 며칠째 종적을 감춘 사촌 두창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마을에는 실종된 이들의 가족들이 교대로 논두렁을 샅샅이 뒤지고 집집마다 낡은 손전등 불빛이 늦은 밤까지 창가를 스쳤다.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이 며칠 만에, 그것도 흔적 없이 사라진 후였다. 허우이딩이 운영하는 작은 계산대 위에 뜻밖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보풀일고 구겨진 보리집 매매 영수증. 구석에는 핏자국이 번진 듯한 얼룩이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지는 그 종이 위에 적힌 이름, 두창칭. 그리고 곁에는 익숙한 필체로 새겨진 숫자 1.85. 그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두창은 분명히 이 영수증을 쥐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영수증, 대체 어떻게 여기에? 두 손이 떨린 채 이딩은 심호흡을 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 낯선 사내가 영수증을 들고 돈을 받으러 온 일이 떠올랐다. 흙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은 옷, 구부러진 어깨, 그러나 누구보다 점잖게 낮은 목소리를 내던 바로 롱지. 시내에서 동생을 찾아 헤매다 롱지이민을 마주쳤다. 내 동생을 보지 못했소? 롱지이민은 짧고 냉랭하게 말했다. 그 친구 빚을 갚으려다 어디론가 떠났어. 나도 몰라. 그러나 그 대화 속 롱지이민의 눈빛에는 얼핏 기묘한 광기가 번뜩였다. 눈 안에 무언가 죽음에 물든 비밀이 떠도는 듯 형은 일순간 등을 타고 올라온 한기를 느꼈다. 이튿날 아침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몰래 롱지이민의 집을 맴돌았다. 문틈으로 보인 앞마당 한가운데 까마귀 몇 마리가 할 일 없이 울고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간간이 들려오는 낮은 음성과 발끝을 끄는 소리. 그 불길한 침묵 속 허우이딩은 용기를 내어 집 대문을 두드렸다. 문이 삐걱 열릴 때 공기를 파고드는 알 수 없는 구역질 나는 썩은 냄새. 좁고 우중충한 집 안은 마치 지난밤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처럼 음울했다. 벽 옆에는 모아둔 볏짚더미 밑으로 이상한 푸른빛 곰팡이가 피어나 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처럼 검붉은 얼룩이 누렇게 남았다. 두창칭을 보셨습니까? 롱지이민의 아내 옌수어는 당황한 표정으로 흔들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여기선 아무도 못 봤어요. 며칠 전 어떤 나그네들이 여기 들렀다 떠나갔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손에 남아있던 짙은 붉은 흔적, 미처 빨지 못한 소매, 그리고 옷자락 구석에 박혀있는 보리집 잎새 한 가닥. 그 모든 사소한 디테일들이 미약하지만 차갑게 이 집안의 비밀을 속삭이고 있었다. 아무도 없던 밤, 가족들은 몰래 롱지이민의 집 뒤편을 돌아보기로 했다. 닫힌 창문 하나를 조심스레 밀자 안에는 움막처럼 쌓인 헝겊더미 위에서 짧은 한숨이 들려왔다. 그 순간 누군가가 창틀 너머 허우이딩의 시선을 돌려 세웠다. 새까만 시선. 그건 더 이상 살아있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리고 짧은 순간 마당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악착같이 기어나온 거친 숨소리. 가족들이 허겁지겁 뛰어가자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젖은 흙 아래 손톱이 빠질 만큼 긁힌 자국 몇 개, 그리고 얇은 머리카락 한 줄이 새벽바람에 나부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에 또 한 명의 실종 소식이 퍼졌다. 이제 그 소식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롱지이민의 차가운 거짓과 불길한 냄새가 퍼져나가는 집 한 구석. 어디선가
더욱 깊은 어둠이 마을을 잠식하고 문을 열어 젖힐 것임을. 오래된 먼지 위로 드리운 비밀의 장막. 그의 정체는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롱즈 이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늑대의 눈을 가진 남자라 불렸다. 명랑한 아이들이 갑자기 침묵하고 강인한 농부들조차 롱즈 이민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꺼렸다. 그와 가까이에서 마주친 이들은 을에 한 가지 소문을 덧붙였다. 그의 그림자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남은 건 껍데기뿐이지. 1. 악명과 불길한 기운의 실체. 롱즈 이민은 처음부터 남달랐다. 1977년 그는 마을 저편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정신질환 여성을 깨어서 방에 가두고 사흘 밤낮 동안 모진 짓을 저질렀다. 사건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꾸밈없는 교활함으로 경찰의 눈길을 벗어났다. 통문에는 그 여성이 풀량하고도 울음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 전해졌다. 수년이 흐르면서 마을은 그 기억을 먼지처럼 덮었다. 그러나 롱즈 이민의 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밤이면 강아지들이 근처를 맴돌다 귀를 쫑긋 세우고 까마귀는 굳이 이 집 담장 위에만 모여 울었다. 대문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던 장터 상인은 이렇게 진술했다. 매번 롱즈 이민이 장에 나타나면 그날은 반드시 누군가 손해를 보고 돌아갔다고요. 2번째, 그림자로 살아가는 부부. 그의 곁에는 한 사람, 염숙하가 있었다. 인기 없는 뒷골목에서 만난 그녀는 어린 시절 뇌막염을 앓아 한쪽 다리를 절었다. 항상 몸을 움츠리고 걷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곤 했다. 결혼 생활은 애초부터 침묵과 눈물로 일관됐다. 새벽마다 그녀는 지하에서 번지는 곰팡이 냄새와 문득 닿는 싸늘한 손끝의 공허를 견뎠다. 그녀는 이따금 친정에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누군가 몰래 찢어버린 듯 결코 답장이 오지 않았다. 밤이면 지붕에서 으스스한 소음이 굴러들었다. 롱즈 이민이 완벽한 침묵으로 방을 오갈 때 염숙하는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3번째, 마을의 소문, 기묘한 손님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롱즈 이민의 집에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 누군가 방문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귀가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잠깐 머무르게 되면 겨우 한 모금 물을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이 집 물은 냄새가 이상해. 집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가 섞여 있어. 그렇게 말한 노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열병에 시달렸고 이후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없을 텐데 그림자가 금방 사라졌다는 것이다. 기이하게 그날 밤 한 마리 흰 고양이가 담벼락 뒤에서 으르렁거리며 뛰쳐나갔다. 네, 집 안 어딘가에 어둔. 집 내부는 마을에서도 악명 높았다. 장작더미가 덮인 벽 한편에서는 삭은 내음이 진동했고 바닥 이곳저곳에선 끝없이 조그만 구멍과 흙먼지가 흩날려 마치 누군가 그 밑에 무언가를 묻고 급히 덮은 듯했다. 2층 다락방은 특히 음침했다. 돛돌 위에는 누런 핏물이 마른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고 누군가 밤새 바닥에 기어다니며 남긴 듯한 손톱 자국, 벽 밑에 압착되어 부서진 작은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분명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낄낄대는 저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연약한 빛이 스며들 때면 먼지 사이로 이따금 잿빛 눈동자가 번쩍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5. 침묵하는 공범, 죽음의 기운 염숙하는 롱즈 이민의 앞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중에 홀로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왜 이렇게 냄새가 강하지?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야. 가끔씩 그녀는 무심코 벽장문을 열었다가 안쪽 구석에서 오래된 핏자국이 번진 낡은 작업복을 발견하곤 이내 기절하기도 했다.
언젠가 그녀가 손빨래를 하다 피가 덕지덕지 묻은 옷을 주워들었을 때 손끝에 느껴진 끈적한 액체가 피인지 더러운 무엇인지 분간이 어려워 얼굴이 질렸다. 그 끈적거림을 씻기 위해 손을 수차례 문질러도 여전히 손끝에는 싸늘한 냉기가 남아있었다. 6. 집이라는 감옥. 이 집은 더 이상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어둠, 썩은 냄새, 침묵, 그리고 비밀. 롱즈이미는 스스로를 지키는 성벽을 쌓아 올렸고 그 안에 자신뿐 아니라 아내, 그리고 마을 전체의 두려움까지 가둬 눌렀다. 밖에서 울리는 불길한 개 짖는 소리, 계단 하단 어딘가에서 밤마다 웅크리는 듯한 그림자.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저기는 사람의 집이 아닐지도 몰라 라며 등을 돌렸다. 7. 무성한 잡초와 무덤마저 움츠린 터. 엉뚱하게도 롱즈이민의 집 마당 잡초는 마치 피를 머금은 듯 기묘하게 자랐다. 밤이 내리면 그곳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기어나왔다. 늦가을 바람이 불 때 마당 한켠의 오래된 벽돌 틈새에서는 바람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누군가 울음 섞인 신음 같기도 한 기운이 스몄다. 8. 영원히 닫힌 문. 문득 염숙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롱즈이민이 텅 저 깊은 곳에 묻으려는 듯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마을은 완벽하게 침묵했다. 본능적으로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집, 이 남자, 이 부부, 그리고 이 땅에 깃든 짙은 어둠은 더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더 깊이 있는 인물 4명, 공포심화, 다른 시점 등 추가 요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밤의 함정. 황혼이 내리던 날, 강삼합은 손에 다른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시내버스 정류장에 모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 모두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삼합의 마음은 설렘 반, 형언할 수 없는 불안 반으로 흔들렸다. 그때였다. 무리 속으로 한 사내가 다가왔다. 낡은 송잠바에 얼굴 전체를 그림자처럼 덮은 그 남자. 롱즈이민이었다. 넌 일당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집 돼지우리 좀 파줘. 일당 닭팍 줄 테니. 또렷하게 낮고 메마른 목소리. 친구들은 망설였지만 삼합은 힘든 농촌살이에 조금이라도 빠듯한 생활비를 벌고 싶었다. 가겠습니다. 그 대답이 자신을 나락으로 돌이킬 수 없게 하리라곤 삼합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어둠이 깃든 문턱, 해가 진 뒤 도착한 롱즈이민의 집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마당엔 바람에 날리는 집더미,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식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길한 기운이 돌았다. 대문이 닫히자 작은 쇳소리가 들렸다. 벌써 나갈 수 없는 곳에 왔구나. 삼합의 마음에 불안이 자그마한 손톱처럼 박혔다. 실내는 한낮에도 어둡겠거니 밤이 되자 어둠은 더욱 짙었고 먼지 쌓인 기둥과 벽은 마치 오래된 고분 같았다. 부엌 한편 초라한 등잔불 아래 디엠수어 염숙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피로와 공포가 스며 있었고 삼합을 스쳐가는 때 묻은 눈동자는 순간 사라지는 빛처럼 슬펐다. 씻고 쉬고 내일 새벽에 시작하지. 롱즈이민의 말에 삼합은 조용히 끄덕였다. 저녁은 말없이 삼켜졌고 방은 으스스하고 싸늘했다. 예고 없는 밤의 기운. 삼합은 낯설고 불편한 이부자리 위에 몸을 눕혔다. 쉴 새 없는 잡생각과 불안이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벽 너머에서 저 멀리 툭툭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마치 나무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음이 밤을 지배했다. 내가 괜히 왔나? 숨결을 참은 채 귀를 기울이자 마치 바닥 밑 어딘가에서
무거운 무언가를 끄는 기이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멀리 다락강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천천히 지나갔다. 누가 저기 있지? 순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못질이 단단히 되어 있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어둠 속 롱지이민의 그림자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잘 자나? 속삭임은 친절했으나 목소리에 감춰진 냉기는 겨울밤보다 살을 애는 듯했다. 걱정 마. 여기선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그러나 그때 먼지 묻은 바닥에 뭔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삼합은 곧이어 느꼈다. 침대 밑으로 싸늘한 기운이 뱀처럼 스며들어오고 있음을. 절망의 새벽밤은 끝없이 이어졌다. 코끝엔 기이한 냄새, 핏물과 썩은 진흙, 집더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금속 냄새가 뒤섞였다. 삼합은 다시 누워 눈만 깜빡했다. 눈꺼풀 너머에서 잠든 것이 아닌 깨어있는 공포가 어둠을 온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누군가 문 앞에 선 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착각. 그리고 새벽이 왔다. 하지만 그날 아침 롱지이민의 집 식탁에는 삼합의 밥그릇이 더 이상 놓이지 않았다. 그리고 강삼합의 이름은 마을 인구에서 조용히 지워졌다. 마을을 감싼 공포, 며칠 뒤 그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은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너도 롱지이민의 집길 따라가면 다시 못 돌아올 거야. 밤마다 그 집 마당 한쪽 층층이 쌓인 집더미 밑에서 들려오는 집요한 드르륵 소리.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 마지막 희생자가 남긴 몸부림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저 강삼합의 마지막 비명이 밤의 침묵 속 어디쯤엔가 아직까지도 메아리 치고 있었다. 더 긴 묘사, 다른 등장인물, 심리 공포나 시점 확장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령들이 머무는 집 마을에서 악마의 집으로 불리는 롱지이민의 집은 낮엔 썩은 나뭇더미와 뒤엉킨 잡초, 밤엔 정적 속에 삼켜지는 무덤 같은 존재였다. 사건이 반복될수록 이곳에 대한 소문도 기괴하게 부풀었다. 그 집 마당에서 보면 어디선가 하얀 손이 흔들리는 걸 본다더라. 밤만 되면 벽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온대. 맨 처음 찾은 이는 강삼합을 찾겠다며 고민 끝에 경찰이었다. 기묘한 당문, 진입의 두려움, 경찰관 셋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문을 열 때 강한 흙냄새와 젖은 피, 부패한 무언가 특유의 쇳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고요한 마당, 팽한 바람처럼 텅 핏자국이 섞여 얼룩처럼 퍼져 있었다. 제일 안쪽 작은 방, 돌문고리를 잡자 서늘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커튼은 먼지와 그을음에 찢어진 채 허공에 흩날리고 작은 창문은 시멘트로 덧발라져 햇빛 한 줄기도 끊겨 있었다. 벽을 두드리자 공명음이 났다. 속이 빈 것. 이 벽 안에 무언가 있다는 암시였다. 낮에도 어두운 시간, 불길한 방의 비밀 수색을 계속하던 중 경찰은 마당 한편 볏짚 더미 사이로 파헤친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 누가 여기 흙을 이렇게 파헤쳤지? 삽질로 대충 덮은 흙 위엔 핏물과 섞인 검붉은 진흙, 그 위에 철진한 양파 껍질과 뭔가 희미하게 말라붙은 털들이 얼마간 남아있었다. 경찰들은 막연한 불안을 안고서도 삽을 들었다. 삽질 소리가 반복될수록 지하에서 서린 냄새가 더욱 진해졌다. 이건 사람. 먼저 발견한 것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손가락 한마디, 그리고 부러진 쇠단추, 아마도 실종자인 듯한 남자의 자취. 그 순간 경찰관 한 명이 갑자기 등을 움켜잡으며 소리쳤다. 여기 뭔가 움직였어.
그들이 밀쳐낸 볏짚 밑 검은 눈동자 하나를 반짝이며 쥐가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 곁 흙에 파묻힌 가느다란 발목, 부러진 손톱에 새겨진 핏자국은 누가 보아도 사건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있었다. 소름 돋는 집의 환영과 속삭임. 며칠 밤새 경찰들은 순번을 정해 집을 지켰다. 여기 있으면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요. 순경 리는 동료에게 귀띔했다. 어젯밤 벽 뒤 어딘가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였지? 내가 여기 있어. 절대 나가지 못해. 또 어떤 이는 욕실 거울에 서린 김이 식자마자 손자국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마치 집 전체가 원혼의 공범자가 된 듯했다. 염숙하, 침묵의 공범. 한편 집안 구석에 웅크린 염숙하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뜯고 있었다. 당신들 절대 이 집의 진심을 모를 거야. 그녀의 눈앞엔 롱지 이민이 밤마다 들고 다니던 낡은 손전등, 그 빛에 드러난 피 묻은 곡괭이, 그리고 어둠에 묻힌 한 뼘의 섬찟한 순환이 떠올랐다. 밤마다 그녀는 듣는다. 마치 지하에서 바스락거리는 손톱 소리, 권할 수 없이 끈덕지 있었어. 얼굴이 없는 것 같았지. 개 짖는 소리, 마당 위를 스치는 바람, 그리고 깊은 밤. 그 집 담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모든 이가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시간이 흐르고도 그 집 근처엔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았다. 땅 역시 썩은 피가 잠식한 듯 기형적으로 변했고 어느 계절에도 그 누구도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누군가 그 집 앞을 스쳐 지나며 속삭였다. 이 집 아직도 유령들이 산대. 밤마다 희생자들이 돌아와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린대. 그리고 증발한 희생자들의 혼은 밤과 시간의 틈 사이에 여전히 이 집에 머무는 듯했다. 죽음의 목격자 어느 흐리고 습기찬 날 마을 끝자락에 사는 젊은 여인 마리와는 불길한 꿈에서 깨어나 뺨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고 발밑에는 무언가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것이 발목을 감싸는 느낌이었다. 그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하얀 얼굴이 천천히 돌아보는 끔찍한 광경을 본 직후였다. 그 얼굴은 낯찍으면서도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 햇살은 다정하지 않았다. 강한 바람이 집 벽을 두드렸고 마을 전체가 숙연한 침묵에 잠긴 것 같았다. 집 안에는 이상하게 냉기가 돌았다. 마리와는 가만히 방문을 열고 마을 어귀로 나갔다. 그녀는 최근에 실종된 친구 강삼합의 가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마을에 번진 공포 삼합의 가족은 울먹이며 어머니는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아이가 집에 들어오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고 바람만 남아있었지요. 삼합의 아버지는 씁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기 롱지이민네 집 근처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였대. 장례도 치르지 못한 두려움과 슬픔,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면 아예 촛불조차 켜지 않았다. 마리와는 한밤중이면 창문 너머 이상한 그림자를 여러 번 목격했다. 마치 누군가가 집과 집 사이를 조심스럽게 훑고 다니듯 바람결에 중얼거림이 실려왔다. 목격자, 그리고 공포의 밤 그날 밤, 목격자는
또 하나의 비명을 듣게 된다. 마리와는 무심결에 방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 틈새로 누군가 달리는 듯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희미한 비명, 누군가 거칠게 살려줘요. 이봐요. 여기 사람 좀. 목을 죄었다. 롱지이민의 집 마당에는 누군가 넝마처럼 쓰러진 채 몸을 움켜쥐고 있었고 누군가 다급히 바닥을 파헤치는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거기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순간 창문 너머로 희미한 손이 나타났다. 그 손은 마치 도움을 절규하는 듯 창틀을 힘껏 긁으려 애썼다. 마리와의 다리는 굳은 나뭇가지처럼 굳어버렸고 심장은 곧 터질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깃걸음쳤다. 짓눌리는 심리적 공포. 갑자기 집안에서 저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직 멀었어. 더 깊이. 누군가 보지 못하게. 목소리는 분명히 인간의 것인 듯 했으나 뭔가 비정상적으로 느릿하고 또렷했다. 머리칼이 곤두서는 듯한 아찔함이 마리와를 휘감았다. 그녀는 얼른 골목길로 도망쳤다. 달리면서 발밑에서 끈적한 액체가 느껴져 슬리퍼에 묻었고 뭔가 부스러진 뼈 조각이 발끝을 스쳤다. 마리와는 한동안 숨을 돌리지 못했다. 어둠 속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운에 등골이 어붙었다. 증언과 침묵. 다음 날 아침 마리와는 경찰서로 달려가 밤에 본 일들을 증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수색했어요. 그 집. 이제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마을 곳곳에 남은 건 비명, 그리고 누군가의 잃어버린 시선뿐. 그러나 그날 밤 이후 마리와는 잠들 때마다 벽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 땅 밑에서 파헤치는 손톱 긁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낮게 부르는 속삭임에 시달렸다. 유령의 증오, 죽음의 그림자. 시간이 지나며 마을에는 누구도 롱지이민의 집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매일 저녁이 되면 문 앞에 소금과 부적을 챙겨놓는 통습이 생겼다. 마리와는 여전히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잊지 못했다. 간혹 밤이면 그녀의 창문 너머 그날 밤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집, 그 안에 묻힌 모든 영혼들과 공범들의 그림자는 새벽녘마다 한 줄기 서늘한 바람 속에 잊히지 못하고 이 마을을 맴돌았다. 등장인물 심화, 또 다른 사건 추가, 심리 스릴러 요소 강화 등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피로 얼룩진 아침 해가 찢는다. 피의 흔적. 비밀의 신호. 목격자 마리와가 들은 그 환청은 단순한 꿈이나 망상이 아니었다. 새벽녘 강삼합의 어머니는 현관을 나서다 발밑에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도삭도삭 허옇게 드러난 뼈마디, 퍼렇게 굳은 핏떡이 도랑가에 널려 있었다. 삼아봐! 피 맺힌 외침기로 이웃들 몇이 모여들었다. 이마저도 마치 집 전체가 침묵에 감싸인 것처럼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다. 고요하던 롱즈 이민의 집 앞에도 붉은 핏방울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집을 누비며 흔적을 남긴 듯. 집요한 악몽과 깨어난 저주 마을 사람들은 밤잠을 설쳤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기괴한 꿈, 검고 깊은 강에서 손이 뻗어 자신을 끌어내리는 꿈에 시달렸다.
특히 그 집 근처에 사는 자일수록 더 심했다. 어떤 노파는 새벽마다 창문 밖에서 낮은 중얼거림을 들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너도 곧 오겠지. 그 소리는 바람에도 닭 울음에도 끊기지 않았다. 밤에 부엌 쪽 벽에 귀 기울인 누군가의 딸은 또렷하게 무언가 긁는 소리를 들었다. 쏴악 쏴악. 손톱이 골마 터질 듯이 벽을 긁으며 틈 사이로 맑은 물방울 아닌 핏방울이 흘러나왔다. 끝없는 실종, 의혹의 새벽, 그날 아침 또 다른 실종자가 속출했다. 내 동생 밤새 방에 있었는데 새벽에 사라졌어요. 못 본 사이에 문 밖에 핏자국이 줄줄 흘렀다니까요. 실종자의 가족은 울부짖으며 이웃을 흔들었다. 그러나 모두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 끔찍한 집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운명이 결정난 셈이라는 것을. 경찰은 또다시 롱즈 이민의 집을 수색했다. 손전등이 가리키는 바닥, 벽, 다락, 심지어 마당까지. 그런데 등불이 닿는 곳곳마다 희뿌연 그림자와 핏자국이 그들을 안내했다. 한 경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집 무언가 살아있겠어. 비명, 피, 죽은 이들의 시간들이 여전히. 집안의 저주와 원혼들. 그날 밤 염숙하는 끝내 집안을 나가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매서운 바람과 함께 귓가를 파고드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무언가 벽 안에 숨겨진 망자들이 손끝을 딱딱거리며 눈을 뜨고 있었다. 갑자기 속삭임에 응답하듯 방 안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방 한편에서 밤새 바닥에 긁힌 소리, 그리고 아득한 곳에서 메마른 비명이 이어졌다. 붉은 동틀녘, 불길한 미래. 해가 떠오른다 해도 이 마을의 아침은 결코 맑지 않았다. 피 묻은 새벽. 실종과 죽음의 저주는 더욱 깊게 뿌리내렸다. 아이들은 이제 마당에서 함부로 뛰놀지 않았고 어른들은 집집마다 불을 밝힌 채 칠흑 같은 새벽을 서로 바라볼 뿐이었다. 모두의 뇌리엔 농지이민의 집과 그가 남긴 피와 저주의 기억이 햇살처럼 각인되었다. 죽은 자들의 음산한 시선이 살아남은 자들의 등 뒤에서 끝도 없이 따라왔다. 그리고 피로 얼룩진 마지막 희생자의 새벽, 그 누구도 이 마을에서 진정 벗어날 수 없음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저주의 강을 건너다 얼어붙은 새벽, 마을 전체는 거대한 살아 숨쉬는 그림자의 뱃속처럼 짙은 어둠에 잠겨있다. 한번 빠져나올 수 없을 듯한 절망, 어딘가의 실루엣들은 마치 피에 젖은 안개처럼 골목을 떠돌았다. 도망, 그리고 심연 목격자 마리와는 더는 견디지 못해 작은 짐을 꾸리고 마을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길은 구르는 돌처럼 무거웠다. 모든 길이 저주받은 땅과 연결된 듯 바람은 차갑고 눈앞의 강은 검붉은 안개로 가려져 흐릿했다. 마을 경계에 다다르자 선명한 핏자국들이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다. 나무들은 그 가지 끝마다 밤새들은 수많은 비명과 속삭임을 매달고 있었다. 강가에 닿을수록 물비린내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썩은 내, 죽은 살갗 같은 냄새가 들끓었다. 강을 건너는 자의 공포, 마리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나룻배에 올랐다. 노를 젓는 동안 어둠이 물결처럼 그녀의 피부를 덮었다. 누군가가 물밑에서 손을 뻗어 배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물속 어딘가에서 미완의 목소리들이 울렸다. 돌아와. 우리와 함께하자.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가 물살을 가를 때마다 핏빛 물거품이 일렁인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어두운 구멍 같은 다른 그림자가 몇 겹이나 드리워져 있다. 갑자기 머리칼 끝에서 낡은 손자국이 느껴진다. 마리와는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환영, 그리고 망자의 함정. 눈을 떴을 때 강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어릴 적 잃은 가족들의 모습을 본다. 마리와야, 여긴 따뜻하구나. 여기서 다 같이 있으렴. 죽은 삼합, 그리고 이름도 이 마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목소리와 시선, 기묘한 한기가 배 안을 휘감는다. 마리와는 노를 더욱 세차게, 그러나 무의식처럼 휘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물살은 점점 진득해지고 무언가 다리와 허리를 붙잡아 강으로 끌어당긴다. 그녀가 고함을 치지만 강 저편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죽은 이들이 내뱉는 메아리뿐. 저주의 소용돌이, 현실과 악몽의 경계 강둑에서 마을 노파와 몇몇 생존자들이 그녀의 처절한 도주를 목격한다. 마리와, 절대로 그 강을 건너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마리와의 눈은 혼미해져 있다. 옅은 물안개 너머 실체 없는 손들이 이번엔 노를 잡고 그녀를 물 깊숙이 끌어당긴다. 모두 여기 있다. 여기서 끝내자. 순간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물에 비친 얼굴들은 순식간에 차디찬 시체의 얼굴로 변한다. 마리와는 육신이 강에 삼켜질 듯 공포에 질려 마지막 비명을 질러본다. 핏빛 아침, 강둑엔 마리와의 발자국이 짧게 이어지다 끊기고 안개 속에서 구슬픈 울음소리만 흘러나온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도 구하러 강으로 가지 않는다. 새로운 저주, 마을의 운명, 그리고 그날 이후 강은 붉은 빛이 돌며 흐르기 시작한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는 바람과 함께 짖집마다 스며들고 살아남은 이들마저 새벽이면 저승의 노래를 듣는다. 이 마을, 롱즈 이민의 집에서 시작한 저주는 이제 강 건너 뒤편까지 번진다. 밤이면 바람마다 속삭임이 떠돈다. 모두 여기에 있다. 네 차례다. 끊지 못한 저주가 다시 시작된다. 살아있는 자들은 알았다. 이 강, 이 마을,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의식, 음산한 굉음과 함께 강을 건너 이어진 저주의 기운이 마을 전체를 휘감았다. 피로 적셔진 새벽,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더 이상 인간의 온기나 희망을 찾지 못한다. 한밤이 되자 짖집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꺼졌다. 그 속에서 누군가 아주 오래된 예언처럼 시간이 됐다. 마지막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 속삭였다. 집단적 광기, 의문의 모임. 마을 중앙의 오래된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옷자락은 땀과 먼지, 검붉은 흙과 불길한 핏자국으로 얼룩졌다. 주변을 감싼 나무들은 바람 시작하면 우리 모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속삭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의식의 밤, 상실의 불, 그날 밤, 마을 남은 이들은 제각기 소금을 뿌리고 부적을 목에 걸었다. 광장 한가운데 불길만이 일렁인다. 불안에 찬 빛들이 서로를 비춘다. 의식의 제물이 준비된다. 핏빛으로 물든 수탉, 묶인 지피녕, 그리고 뿌리째 뽑혀온 강둑의 잡초들. 차가운 바람 끝에서 저승의 노래 같은 번지르르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피와 불, 이름이 잊힌 자들의 혼이여, 이 저주를 받아라. 과거를 태워라. 희생자를 위해 문을 열어라. 불길에 던진 지핀양에서 핏방울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한꺼번에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는다. 바로 그때 대지 밑에서 울림이 사람 뼈마디 부러지는 것 같은 음산한 소리가 들렸다. 공포의 소용돌이, 부활하는 악몽 불길이 검은 연기와 함께 광장 위를 빙글빙글 맴돈다. 그 속에서 과거의 희생자들, 강삼합, 마리화, 어둠 속 실종자들, 형체를 이룬다. 깨진 눈동자, 손끝마다 검은 피, 찢어진 입에서 침묵의 외침이 새어나온다. 왜 나를 잊었어? 네가 봤잖아. 너희가 우리 목까지 살아있어선 안 돼.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허공에서 잘려나갔다. 일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몇몇은 스스로 손톱으로 자신의 팔을 그었다. 공포와 죄책감, 집요한 저항의식이 뒤섞여 눈동자마다 비극이 비쳤다. 롱지 이민의 망령, 끝나지 않은 저주의식이 절정에 달하자 롱지 이민의 그림자가 불길 너머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텅 빈 두 눈, 뭉개진 손, 입술엔 마치 살아있는 자를 비웃듯 기묘한 미소가 감돈다. 그의 발걸음이 다가올 때마다 땅이 옹푹 꺼지고 무수한 손들이 땅빛에서 솟아올랐다. 남은 이들의 발목을, 심장을, 그리고 목을 움켜쥐려는 듯 뻗어온다. 그 순간 광장 전체가 현실과 비현실의 틈에 빠져들었다. 검은 연기가 사람 몸속으로 스며든다. 누구는 그 자리에서 눈동자가 뒤집혀 누구는 바람처럼 증발해버렸다. 붉은 새벽, 비명 속에 사라진 두려움도,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기억조차 남기지 못한 채로, 그리고 마을은 사라졌다. 햇살이 광장에 스며들 즈음 마을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자네만, 피와 소금, 그리고 저주받은 새벽의 공중을 유영하는 비명뿐이었다.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 마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세상의 지도에서 마을은 영영 사라졌다. 그러나 바람 부는 밤마다 지나가던 이들은 저 멀리 붉은 불빛이 번쩍이는 폐허, 그 어둠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여기는 돌아갈 수 없는 저주의 마을이다. 끝나지 않는 어둠, 세상이 마치 숨을 멈춘 듯 폐허가 된 마을 위로 하얗게 김서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오래된 광장, 부서진 집들, 저주받은 롱지 이민의 집. 모두 이제 살아있는 자의 흔적은 사라지고 깊은 심연의 음성만이 속삭였다. 시간조차도 이곳에선 흐르지 않았다. 아침과 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태양은 구름 뒤에서 영원히 떠올라주지 않았다. 유령의 행진, 잊혀진 자들의 그림자. 폐허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살금살금 움직인다. 마치 현실과 환상의 틈을 걷는 유령의 행진처럼 잊혀진 마을 사람들의 혼령이 서로를 찾아 헤맨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노파의 울음, 도깨비불처럼 배회하는 강삼합과 마리화의 실루엣. 죽은 이들 모두 서로의 비명과 서름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부서진 소리로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는 음험한 중얼거림만 흘러나온다. 집안의 심연, 롱즈 이민의 부활, 특히 롱즈 이민의 집. 그곳은 현실마저 녹여버리는 입구였다.
썩은 문틈 너머에서 창백한 손이 뻗어나온다. 거꾸로 열린 눈, 코끝에 맺힌 죽음의 얼룩. 밤마다 창문에는 검은 핏자국이 생겨났다. 마을의 마지막 남은 홀령들은 무의식처럼 그 집을 향해 모여들었다. 롱즈 이민의 모습이 벽과 벽 사이, 그리고 거울과 그림자 속에 번갈아 나타난다. 그는 저주받은 자들의 대장처럼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 마지막 그 한 명조차도 끈질긴 한으로 속삭인다. 시간의 무덤. 반복되는 악몽. 밤이 되면 마을 전체에 반복되는 환영이 덮친다. 부서진 시계, 초침이 다가 아닌 시간을 가리킬 때마다 땅속에서 썩어가는 손이 다시 나와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폐허가 된 학교와 광장에서 피에 젖은 눈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죽은 자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잊혀진 속에 갇혀 있다. 어느새 마을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시체가 되어 그 무덤에서 저주받은 영혼들이 끝없이 되풀이되어 흐느끼고 있었다. 탈출과 절망, 희망의 오욕. 가끔 저 멀리 길을 잘못 든 여행자가 이 마을 폐허를 발견한다. 처음엔 황량한 모습에 호기심을 보이지만 곧 폐허 어딘가에서 기괴한 속삭임을 듣고 숨겨진 그림자에 이끌려 한 채 빌고 한밤중에 사라져버린다. 그들이 남긴 낡은 가방 혹은 구겨진 신발은 마을 입구에 덩그러니 놓여있다. 누군가는 벗어나려 해도 여기는 시간이 되돌아간다. 단 한 번도 이 공간을 벗어난 자는 없다. 는 저주의 목소리 속에 길을 잃는다. 영원한 마을. 어둠 속으로 시간이 100년, 1000년 흐르는 듯해도 마을은 소멸하지 않는다. 저주가 시작된 롱즈 이민의 집. 어둠과 영원의 심장이 되어 파동을 뿜고 폐허 위엔 수백, 수천의 홀령이 출몰하여 서로를 삼킨다. 어둠과 피, 원한과 슬픔, 한 맺힌 노래가 바람마다 새어나와 마을 경계를 넘지 못하게 만든다. 이따금 달이 걸린 밤, 노을 속에 작은 불빛이 번지는 폐허를 본다면 절대 그곳으로 향하지 말라. 여전히 마을을 떠도는 수많은 홀령들이 아직도 끝이 아니다. 라고 침묵의 저편에서 너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마지막 중얼거림, 그리고 암흑 세상이 잊고 누군가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진 그 이름 없는 마을. 이곳의 어둠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저주도, 원한도, 배회하는 죽은 자들의 슬픔도, 오직 낡은 바람 속, 핏빛 안개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영혼들만이 영원히 외칠 뿐이다. 여기 끝은 없다.